이런 삼각형 내부에 평행선을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 닮은 비를 구하는 건데, 삼각형 안에다가 밑변에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어줘요. 꼭지점을 A, B, C라고 하고 이 평행선의 끝점을 D와 E라고 한다면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는 닮은 도형인 거 이해되실까요? 큰 삼각형 안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은 닮음이라는 거거든. 왜 닮음이에요? 무슨 닮음이에요, 이거는? 닮음 조건 중에 각이 같은 거. 두 각이 서로 같은 닮음. AA 닮음. 그렇죠. 그러니까 평행선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이 동의각이 되고 이 각과 이 각도 동의각이 되고 여기 있는 각에는 두 삼각형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각이죠. 당연히 그래서 닮음이 성립해요. 그럼 조그만 거부터 이렇게 꺼내보고 조그만 거를 여기를 ADE 큰 거를 이렇게 꺼내보고 ABC 여기 공통각 점이로 되어 있는 동의각 X로 되어 있는 동의각 그래서 AA 닮음이 성립하죠. 그 비례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AD와 AB가 서로 대응변이고 그다음은 AE와 AC가 대응변이고 그리고 DE와 BC가 대응변이겠죠. 그래서 이 세 변 중에 나와 있는 변을 가지고 우리는 닮은 비를 따지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근데 그림상 저기는 저건 뭐냐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보통 보여진다는 거죠. 이변 대 이변의 비율. AD와 대응하는 변은 AD에 대응하는 변은 AB니까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이변 대 이변 AE 대 AC의 비율 같고 그 다음 DE와 BC의 비율과 같은 비율일 거다. 그래서 이들끼리 이제 비례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성립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잘 보세요. 그림으로 설명드리게 형상화된 그림으로 이 변과 이 변의 비율은 이 변과 이 변의 비율과 같아요. 근데 이 비율은 닮은 비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도형이 닮은 도형인데 이들끼리의 닮은 비가 여기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길이적으로 본다면 이 변이 m이고 이 변이 n일 때 비율이 그렇다는 거죠. m 대 n의 비율이 성립하면 얘도 똑같이 m 대 n의 비율이 성립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이 m 대 n이 닮은 비는 아니다라는 거죠. 닮은 비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고 얘는 그냥 간단한 길이비를 계산하기 위한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삼각형 있죠. 안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을 바깥으로 빼서 살짝 이렇게 좌우로 뒤집어 놔요. 그러면 이 도형이 나와요. 자, 이제 그림을 다시. 안에 있던 삼각형을 여기 있던 거죠. 얘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되 그냥 이렇게 접어 올리는 게 아니고 접어 올리면서 좌우를 바꿔놔요. 왜 접어 올리면서 좌우를 바꿔놔야 됩니까? 그러면 접어 올리면서 좌우를 바꿔놓으면 이러한 모양이 성립하거든요. 여기가 A였고 얘가 B였고 얘가 C였는데 원래 여기가 D, 여기가 E였던 거를 이렇게 바꿔놓겠다는 얘기죠. 왜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D에 점 찍었고 B에 점 찍었고 여기 EX, 여기 CX였죠. 그럼 B는 여기 있고 여기 X가 있고 근데 D가 이리 가고 이리 가다 보니까 이렇게 무슨 각이 성립하죠? 억각이에요. 이렇게 억각. 그러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하다는 걸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뒤집지 않고 뒤집어서 좌우를 바꿔서 이렇게 놓으면 평행선이 같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이 비율이 성립하겠죠. AD 대 AB의 비율은 여기는 AE와 AC의 비율과 같고 다시 DE와 그 다음에 BC의 비율과 같을 거라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얘네는 다 닮은 비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게 그림이 이건 좀 쉬운데 이렇게 하면 성립하지 않고 잠깐 그림 다시 보세요. 이게 이렇게도 성립해요. D에서부터 B까지 쭉 변 타고 내려가요. 전체 길이 대
이렇게 위로 올라온 길 있죠. 이 비율. 이 비율 값은 이쪽에 전체 쭉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로 올라온 이 비율 값과 비례가 같아요. 하지만 이 비례는 닮은 비는 아니고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이것 비례 같았었죠. 그런 것처럼 얘도 그렇게 필요한 변에 대한 비례, 전체 내려갔다가 살짝 위로 올라간 변의 비례는 이쪽에서 전체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살짝 올라간 이 변의 비례랑 같다. 이런 모양으로 그냥 필요한 계산법을 처리하기 위한 거지 이게 닮은 비와는 관계없어요. 아셨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런 거 1-1. 자, 다음 그림에서 BC와 D가 평행하고 X와 Y 값을 각각 구하라고 됐는데 이런 거예요.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이 닮은 등이죠. 그럼 비례는 이변 대 이변의 비율과 이변 대 이변의 비율과 이변 대 이변의 비율은 삼각형의 닮은 비로 그 비례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걸 풀어주면 돼요. 가볍게. 10대 20 왼쪽 대 왼쪽 변의 비례는 오른쪽 y 대 12랑 같고 걔는 다시 아래 8 대 x의 비율과 같다. 여기는 x, y 때문에 값을 못 구하기 때문에 얘는 구할 수 있잖아요. 약분하면 1대 2거든요. 1대 2는 y 대 12 이거 하나와 그 다음 다시 1대 2는 8대 x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 값은 여기서 6이 나오고 여기서 x 값은 16 미안합니다. 네, 16 이렇게 나오겠죠. 쉽죠? 네. 초반에는 할만해요. 여기 2-1번 x, y 값을 각각 구하시오. 이번엔 뒤집어 올려놓은 거죠. 평행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평행하다 보니까 아까 한 것처럼 이변의 비율과 이변의 비율이 다시 이변과 이변의 비율과 다시 이변과 이변의 비율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비례식을 찾는 거죠. 그럼 순서대로 4대 8은 5대 x 그 다음에 y 대 14 4대 8도 약분하면 1대 2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변이 앞에 있는 변의 2배라는 뜻이니까 x는 2배 10 y는 절반 7 이렇게 비례식을 풀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되는 바람에 약간씩 더 졸리신 것 같은데 얼굴에 뭘 붙였어요? 네? 얼굴에 뭐가 붙었어? 그래요? 어디요? 여기 오른쪽 뺨 오른쪽 왼쪽 구분한데? 뭐 종이 같은 게 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디지? 거기나 보세요. 그거 잠깐 보세요. 뭐 흰색 조이 같은 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림에서 BC랑 D가 평행할 때 X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이거. 원래는 풀이가 이게 맞는 풀이긴 하거든요. 10대 10 플러스 X는 14대 14 플러스 7. 무슨 말이냐면 이변 대 이변의 비례는 이변 대 이변 이렇게 푸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하면 얘는 두 도형의 닮은 비가 나와요. 닮은 비. 근데 우리는 지금 닮은 비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x값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쉽게 푸는 방식은 이렇게 풀면 돼요. 10대 x는 14대 7 10대 x는 14대 7 그럼 14대 7 약분하면 2대 1이죠. 그럼 두 도형의 닮은 비는 2대 1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닮은 비와는 관계없이 그냥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한 방식이지 실제로는 닮은 비는 이겁니다. 이거 약분하면 2대 3이죠. 작은 삼각형 2를 가질 때 큰 삼각형은 3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닮은 비고 얘는 닮은 비가 아니에요. 이것만 그냥 풀어서 x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x는 5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근데 저게 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한 닮은 도형에서 이 전체 비율값과 얘가 비례가 성립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이변과 이변의 비례랑 이변과 이변의 비례가 일정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양의 비례도 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변과 이변의 비례나 이변과 이변의 비례는 성립한다는 거죠. 남아있는 변 비례도 크게 다르지 않고 똑같이 남아있을 거라. 그럼 이번에 얘는 어떻게 풉니까? 라면 잠깐 보세요. 이건 앞에 설명을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풉니다. 전체 변 대 아랫변. 왼쪽에 있는 전체 변 대 아랫변. 근데 오른쪽도 전체 변 대 아랫변.
같은 비례예요. 아셨죠? 그래서 x 대 5는 전체 변이 얼마죠? 9와 3을 더한 12대 아랫변 3. 약분하면 1대 4.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변의 4배. 그럼 여기 4배가 되니까 x는 2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거. 이건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기 10이죠. 그럼 여기 얼마 남아요? 15가 남죠? 10대 15는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얘도 이쪽도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요? 10대 15는 8대 x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면 답 얼마 나올까요? 이게 약분하면 2대 3이 되죠? 2대 3은 8대 x 그래서 x는 12? 아, 그러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여기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10대 25 이 모양 따라 움직여요. 이쪽도. 그럼 8대 8 플러스 x 10대 25는 8대 8 플러스 x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번에는 쭉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럼 쭉 내려가게 되면 8 플러스 x 대 x죠. 전체가 8과 x를 더한 8 플러스 대 x. 이 비례는 여기 똑같이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럼 쭉 내려가면 25고 다시 올라오면 15가 남죠. 25에서 10 빼면. 얘는 25 대 15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쉬운 건 이거라.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쉬운 것 뿐이지 다르게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쳤다가 요 위에 있는 내용이 아까 설명을 다 했던 부분이라 그냥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이번에는 BC와 D가 평행한지 아닌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BC와 DE 여기랑 여기가 평행하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평행이 되려면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2대 4의 비율과 여기 있는 3대 6의 비율이 같아야지만 비례가 일정하다는 뜻은 이 두 동이 닮은 동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각과 이 각이 억각 이 각과 이 각이 억각이 되면서 얘랑 평행이 되는 거죠. 결론은 평행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는 대응변의 길이비가 서로 같은지 안 같은지 파악해봐서 같으면 닮은 동이니까 평행이 되는 거고 다르면 닮은 동이 안 되기 때문에 평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B 대 A, B 대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쓸게요. A, B 대 4대 A, D, E는 2대 1이고 A, C 대 대응변 찾는 거죠. 여기의 대응변은 여기 전문 A 같으니까 6대 3 얘도 2대 1이고 그럼 두 비례가 같죠. 그럼 AC와 A가 서로 비례가 BC와 D랑 같기 때문에 평행하다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이것도 평행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거죠. 평행이 되려면 비례가 일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비례를 따질 때는 원래 비례는 이렇게 따지겠죠. 10대 10 플러스 6은 8대 8 플러스 5. 그러니까 10대 10 플러스 6은 8대 8 플러스 5 이렇게. 근데 그렇게 따져도 되지만 그냥 비례가 그러니까 이게 닮음인지 아닌지 얘랑 평행인지 아닌지만 따질 때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죠. 10대 6은 이 비례랑 이 비례가 똑같아야 돼요. 8대 5. 여기도 책에서 그렇게 써져 있죠. AD 10, DB 6. 다음에 AD의 대응변인 아마 A1일 거 아니까 죄송해요. 잠깐만요. AD가 이게 약분시킨 거구나. AD 대 DB가 10대 8인 10대 6인데 이걸 약분하면 5대 3이 되고 오른쪽 AE와 EC, AE가 8, EC가 5. 얘네들은 같은 비례인가요? 같은 비례가 아니죠. 이 위는 5대 3인데 밑에는 8대 5잖아요. 그렇죠? 같은 비례가 아니네요. 그럼 같은 비례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는 평행하지 않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